재미있는 문학 이야기로 너와 나 우리와 세계를 잇는 곰곰나루. 곰곰나루가 들려드리는 문학 대 문학. 오늘은 사라진 시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자기 약물을 잘라 세금을 면하려 한 한 사내의 이야기를 담은 시 정약용의 애절량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쓴 절비용, 부당한 전쟁에 나가라는 명령에 자기 팔을 잘라 저항한 노인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이런 작품들에 견줄 만한 조선 연산군 시절 서기 1500년 무렵의 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작가는 어무적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좀 더 재미있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소설식으로 서술해 봤습니다. 어무적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서 있는 어느 집을 기웃거렸다. 그 집 쪽에서 쩡쩡하는 도끼질 소리가 났다. 대체 뭘 하는 걸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보니 한 사내가 자기 집 마당에 서 있는 매화나무를 도끼로 찍어내고 있었다. 어무적은 사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멀쩡한 매화나무를 왜 베어내려는 거지? 어무적이 의아스러워하자 옆에 서 있는 마을 노인이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대꾸해 주었다. 아전이란 작자가 말이야, 이제 세금을 걷어들일 게 없으니까 매화나무에 세금을 매겨버린 거야. 먹을 것도 없는 판에 이런저런 세금을 다 냈는데 이제 더 낼 세금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매화나무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거야. 세금을 더 안 내려면 매화나무를 베어내버릴 수밖에. 어무적은 맥이 풀려버렸다. 고울에 부임한 현감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위로 바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열을 올렸다.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은 다양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냥 두면 꽃이나 피우고 잘하면 약재로 쓸 매실을 건질 뿐인 매화나무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고혈짜기는 정말 처음이었다. 어무적은 분노와 한탄이 어우러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한때 율려습독관이라는 말단 관직으로 임금에게 백성이 겪는 어려움을 낱낱이 상소로 고해에 올렸다가 관아에 끌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었다. 그 뒤로는 글쓰는 일이 두려워 애써 참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솟구치는 붓 욕심을 막지 못했다. 매화나무를 도끼로 찍어 잘라내는 노래, 이름하여 장매부는 이렇게 탄생된다. 세상에 향기나는 관리는 없다. 뱀이나 호랑이 같은 잔인한 법만 휘두른다. 참혹함은 이미 숨어 사는 꽁에 이르고 정치는 뿔없는 양들에게 더욱 참혹하다. 백성이 한 사발 밥에 배부르면 관리는 군침을 흘리며 분노한다. 백성이 한번 소못으로 따뜻하면 아전은 팔을 걷어붙이고 살을 벗긴다. 내 향기는 들판에 굶어 죽은 영혼을 덮고 꽃잎은 떠도는 백성의 백골에 뿌려진다. 지금 눈앞이 이러한데 초췌함은 읊은들 무엇하리. 어무적은 김해 관비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사직 직책을 지낸 어효량으로 알려져 있다. 어릴 때부터 어문의 소질이 있은 데다 아버지의 덕을 보아 관노 신세를 면하고 살다가 겨우 미관 말직인 율려습독관이라는 벼슬을 얻었다. 하지만 서울 신분이라 과거에 나갈 수 없어 높은 관직은 꿈도 꾸지 못했다. 어무적은 혼자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걸 취미로 하고 살았다. 그동안 적지 않은 글을 썼고 이를 지인들에게 보내 칭찬을 받은 일도 있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글도 아끼고 말도 아끼며 살았다. 그런 어무적을 결국 매화 찍는 도끼 소리가 움직이게 하고 만 것이다. 탐관오리의 가혹한 세금 착취가 한 농부의 장매를 낳았고 그리고 어무적의 명시 장매부를 낳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어무적의 시 장매부는 글줄깨나 읽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명편이로다 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건 바로 우리 고을 얘기잖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건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는 우리를 비방하는 시다. 이따위 글을 써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장매부는 관아의 아전들을 통해 김해 현감에게까지 알려졌다.
장매부라는 글을 쓴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마침내 현감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지고 말았다. 어무적은 졸지의 죄인 신분이 되었다. 잡혀간다면 현감이나 아전에게 당당히 해줄 말도 많았다. 그런 사람들 정도는 충분히 설복시킬 만한 언변과 논리가 있었다. 문초를 당한 육체도 어느 정도 당당했다. 그러나 도가 땅에 떨어진 이 세상에 그런 떳떳함이 다 무엇이랴 싶었다. 어무적은 결국 도망가는 길을 택했다. 어무적은 그 길로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장매부라는 시를 남겨 필화의 주인공이 되고는 사라진 시인 어무적. 실제 어무적의 이후 소식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전해오기를 어느 객사에서 병이 들어 죽었다고 한다. 자, 어무적이라는 시인과 장매부라는 시에 얽힌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도끼를 매화나무로 찍어 베는 노래 장매부. 이 시는 부라는 형식의 문학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산문 형식으로 쓴 시, 이른바 산문시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들의 수탈에 못 이겨 매화나무를 쪼개 세금의 횡포에서 벗어나려 한 한농부의 참담한 정황을 노래한 장매부의 작가, 어무적은 실존했던 서울 시인입니다. 어무적이 남긴 여러 작품은 중종 때 엮은 속동문선에도 실려 있죠. 또한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의 국조시산에도 여러 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허균은 이 책에서 흉년이 들어 못살게 된 백성의 탄식을 노래한 어무적의 유민탄을 조선 전기의 최대 걸작이라 평하기도 했지요. 이 책은 중국에까지 전해지는데 어무적 역시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조선의 시인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1500년 무렵에 창작된 어무적의 장매부, 그로부터 300년 뒤인 1800년대 초에 창작된 정약용의 애절량. 자, 역사는 이렇게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는 이런 비극의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나온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수레바퀴만을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요. 문학 대 문학, 사라진 시인 이야기는 한 농부가 자기 집 매화나무를 도끼로 찍어내는 것을 보고 장매부라는 시를 써서 필화를 일으킨 어무적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